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펜타클 카드. 자, 펜타클만 끝나면 카드는 다 배우셨어요 이제. 그래서 모르는 카드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다 아는 카드. 자, 그래서 자 먼저 펜타클을 보면 자 흙과 자 대지라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 즉 풍요와 뭐 번영, 돈,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펜타클 카드가 나오면 나쁜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장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되는 카드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자도 펜타클 카드가 나오면 괜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첫 번째 카드 이제 에이스. 에이스는 역시 숫자적으로 1이기 때문에, 자, 에이스는 항상 시작과 창조. 뭐의 시작이에요? 풍요의 시작. 뭐 물질의 시작, 돈의 시작. 역시 구름에서 나오는 선, 신이 주는 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다른 에이스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드는 주위에 불꽃이라든지 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주는 거지만 그 신의 은총은 없어.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너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카드를 행운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신이 주는,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운 카드. 근데 행운이라고 하지만 행운은 행복으로 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될지,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행운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미 넝쿨로 이렇게 벽으로, 그리고 아치형으로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앞에 잔디밭이나 꽃이 펴있는 이곳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 행운이 왔기 때문에 되게 풍요로워. 그런데 이 담 너머가 미래인데, 미래는 보일 듯 말 듯 해요. 대부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행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 담 너머에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해서 행복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펜타클 에이스는 행운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는, 자, 주인공이 이렇게 양손에 동전을 들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저울질이죠.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그냥 저울질하고 있네? 뭘 저울질할까? 양손에 든 게 동전이지만 직관적으로는 뭔가 금전적인 저울이 될 것 같지만 꼭 금전적인 게 아니고 무언가를 두고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할까 저거 할까 해서 두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언제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계속 감정적으로 파도가 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못해서,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왜냐면 한쪽 발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쉽지 않아. 이런 의미도 되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오르락 내리락, 즉 돈의 어떤 흐름 자체가 확 들어왔다 확 나갔다.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금전 흐름이라기보다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그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3번의 모습은 지금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명은 망치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석공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들고 있는 사람, 광대복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약간 벗겨져 있는 분은 뭐 이렇게 수도사, 뭐 수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각각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설계도대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3번을 기본적으로
설계 또는 계획.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협동해서 해라 해서 협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에서는 동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동업이라기보다는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좋아의 의미가 있죠. 혼자 하지 마. 여러 명이서 같이 계획하면 훨씬 더 좋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 제가 아까도 뭐 휴가 계획 잘 짜셨냐고 물어봤지만 어쨌든 계획은 다 짜죠. 근데 그게 이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카드의 특징적인 거는 자, 펜타클이 대부분 노란색의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탑에 새겨져 있는 빛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즉, 그 얘기는 즉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 계획은 열심히 짰는데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서 결과물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연애하면 어떨까요? 주위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면 계획을 잘 짜면 가능성은 있어. 또 되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서 했는데 지금 잘 안 됐어가 될 수도 있죠. 왜?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실행되지 않아서 결과물이 없어.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별로 없어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긍정으로도 또는 부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펜타클 4번. 자, 4번의 모습을 보면 지금 주인공이 동전을 발로 밟고 가슴에 이고 머리에 이고 이 동전들은 다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그래서 이게 구두쇠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별명이 구두쇠니까 어때요? 굉장히 금전적으로 인색한 사람, 남한테 베풀지 못하는 사람, 좀 이런 느낌도 있고 자기 걸 굉장히 가지려고 애착을 아무도 안 주려고 하는 성향, 다 내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자꾸 네 것만 생각해. 근데 본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가슴에 들어서 꽉 쥐고 있어야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완전히 내 품에 들어왔어야 의미도 되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원한 거를 완전히 얻었어도 돼요.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자, 지금 이 상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거 내가 또 저것도 원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잡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껏 지키고 있으니까. 즉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면 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는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타로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정리수납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버려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분명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꽉 차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집에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명절 되면 선물 받았는데 툭불짜리 한우를 한 박스를 받았어. 그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넣을 데가 없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맛있는 한우를 골고루 나눠주면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골고루 나눠주면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나눠주겠어요? 나눠줄 수 없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냉장고를 스캔해서 제일 값어치 없는 걸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워야 훨씬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는 최대한 아껴야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소비를 하면서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간다고 해서 가전제품들. 요즘 가전제품들 보면 10년 가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10년 되고 20년 되고 지금
옛날에 지금 쓰고 있는 김치냉장고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딱 한 번 수리를 받기는 이게 터치가 안 돼서 그거 한 번 수리받고 아직도 멀쩡히 잘 써요. 그런데 그 전에 TV나 이런 거 보면 막 20년, 30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요즘 거 사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5년이 딱 지나가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 조금씩 이상이 생겨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10명 중에 9명이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제품 사면 평생을 가요해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한 번 사면. 그래서 10명한테 다 팔았어. 근데 그게 한 30년 동안 고장이 안 나네? 그럼 그 다음 물건을 못 팔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기존에 있으니까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들은 부품에 시간 타이머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만 시간이 되면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타이머는 아니지만 작동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게끔 품질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몇 시간이 딱 지나가면 뭐 트랜지스터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를 부르죠. 그러면 그거를 딱 교체를 하면 잘 돼.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데가 망가져. 그래서 결국엔 짜증나서 어떻게 돼요? 새로 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짧은 것들은 보통 5년, 웬만한 것도 10년 안에는 꼭 부품이 고장나게끔, 그러니까 부품 수명을 그 정도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TV가 있으면 TV를 새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TV를 새로 사고 싶으면 어때요? 그 TV를 부셔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왕 살 거면 똑같은 게 아니라 훨씬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손해나는 것도 있다. 즉 일과 사랑은 둘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손해를 보던가 내가 일에 충실하려면 사랑을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있으면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게 다 얻었어요 라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손해나는 거 포기할 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5번 카드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걸 좋다고 보시는 분은 없죠. 즉 이 카드의 별명이 거지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린 두 명이 지금 눈밭을 남자는 다리가 부상이고 목발을 짚고 여성은 맨발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벽에 보면 이 스탠드 글라스로 이제 동전이 그려져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을 그림의 떡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동전이 있지만 거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그런 금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 이게 거지라는 키워드가 이제 꼭 금전적으로만 거지가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도 우리 이제 거지 같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도 같이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그게 금전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거지가 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네가 그걸 하면,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하면 다 말아먹어. 네가 그 여자랑 사귀면, 네가 그 남자랑 만나면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있을 거야.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내가 거지라서 내가 현재 거지라서 연애할 수 없어. 내가 현재 돈이 없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대변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현재 내가 돈이 없어. 앞으로 위험해. 자,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이게 동전이 그려져 있는 게 스탠드 글라스잖아요. 즉 교회나 성당. 즉 내가 이렇게 거지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면 몸을 녹일 수도 있고 배를 채울 수도 있고 이 위기를 조금은 모면할 수 있잖아요. 즉
이 카드도 뭐냐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타로 카드에서의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힘들면 살려달라고 외쳐라요.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더 큰 피해가 있을까봐 또는 무시당할까봐 등등등등 이유로 내가 정말 힘들대 좀 도와줘라는 소리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도를 만났어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지르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충분히 주위의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참 못해요. 근데 어쨌든 도와달라고 외치면 도와줄 사람은 주위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카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곳은 생각외로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타로카드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펜타클 6번. 자, 6번의 모습은 지금 주인공이 좀 귀족 같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귀족 같은 사람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지금 거린들한테 동전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자, 저울을 들었다라는 거는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리고 거린들한테 동전을 나눠주니까 공정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부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기부의 형태가 꼭 금전은 아니고 어떠한 다른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기부라는 건 내가 좋은 마음을 하는 거죠. 주면서 막 싫어 미칠 것 같은데 주면 그건 기부가 아니죠. 대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어떤 기부 행동을 할 때 그걸 정말로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만족을 원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정말 기부인데, 그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뭔가 자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정상적인 기부라기보다는 대가를 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부는 아니죠.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면. 자, 어쨌든 내가 기분은 좋아지고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돈은 아니면 재능을 기부하지만 더 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기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 본인이 느끼기에 더 큰 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타로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당신 네가 기부하네. 친구랑 술 먹을 때 네가 돈 내라는 표현보다도 네가 기부 좀 해. 그럼 기분 좋게 쓸값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의미.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이 나가네. 내 돈이 나가네. 근데 그 현상 자체는 그렇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그만큼 벌었으니까 기부가 되는 거죠. 수익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기 저울도 균형을 잡게끔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익이 그만큼 생긴다는 의미도 돼요.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꼭 돈이 나가서 돈 아까워라가 아니라 되게 좋은 곳에 돈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술값을 내가 낸다고 해도 어때요? 나중에는 친구가 나는 10만원어치 사줬던 친구가 나중에 100만원어치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결혼식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봄 가을 되면 이제 결혼식, 제가 한 5년 동안 결혼식에 가본 기억이 없어서, 왜냐면 저는 결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해도 나중에 회수가 안 되잖아요. 장례식은 꼬박꼬박 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아흔이 되셨기 때문에 장례식은 꼬박꼬박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혼식은 회수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기분은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자, 7번. 자, 7번의 모습은 어때요? 이 카드의 별명은 이제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을 저는 써요. 게으름뱅이. 그래서 되게 나쁘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게으름뱅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너 게을러 라고 한다면,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너한테 뭐가 생겨. 그러면 게으름 피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뭐 말을 안 들을 때 거래를 많이 하죠. 너 그거 하면 용돈 줄게. 너 성적을 뭐 몇 등 올리면 뭐 해줄게. 이렇게. 그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넝쿨에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를 땄어요. 나머지가 6개가 걸려있으니까 어때요? 다 따야겠죠. 일단은 따고 나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좋을 텐데, 하나 따놓고 지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어요. 이걸 계속 딸까 말까. 즉,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게을르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거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어. 근데 굳이 지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네가 지금 노력을 하면 그 결과물은 너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거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있을 거야. 요즘에는 이렇게 뭐 열정페이라고 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못 받잖아요, 대부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은 있을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던 거 계속 하거나, 네가 생각한 걸 하면 충분한 그 결과가 너한테 올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면 충분한 결과가 있을 거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뭐 7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7번은 딴 생각은 하고 있지만 8번은 딴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이 8번을 장인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장인. 그러니까 하던 일 꾸준히 해. 그러니까 연애든 일이든 이 카드가 나오면 헤어지거나 이직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저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써요?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만두지 못할 거야. 그리고 계속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좀 더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장인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즉, 그 일을 잘한다는 거는 남들보다 뭔가 기술이 높거나 남들보다 잘한다는 의미. 즉, 굉장히,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봐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 즉, 일을 할 때 네가 잘하긴 하지, 꾸준히 그일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연애에서도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특히 연애에서 남녀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죠. 싸움에서도 보면, 제 편견일지도 좀 모르긴 하지만, 남자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 민감해 하지 않아요. 뭐 그 큰 대세의 지장이 없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여성분들은 큰 거보다도 되게 작은 거에 민감해 하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머리가 바뀌거나 막 했을 때 남자들이 완전히 머리를 쇼커트를 하거나 빡빡 밀지 않는 이상 머리가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그런 거는 지장이 없는 거지, 대세. 둘이 사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여성분들은 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머리를 뭔가 컬을 바꾸거나 뭔가를 바꾸는데, 그러면 내가 신경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런 신경이야를 알아줘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이 받는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열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걸 몰라줬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폭발할 때 아주 남자가 봤을 때 그거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상황은 별거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폭발할 때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또 남자들은 그렇게 작은 것들이 왜 쌓여있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남녀도 바뀐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그 작은 거에도 좀 신경을 써라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10년을 알고 지내도 우리 사겨라고 해서 오늘부터 1일이 아니면 사귀는 게 아니고 연인이 아니고 그냥 남사친인데 뭐 이렇게 썸 타는 친구 뭐 이 정도가 돼서 우리 사겨가 돼야지만 1일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기도 해요. 우리 때는 연애를 한다고 해도 언제부터 사귄 건지를 모르겠어. 이게 남들은 뭐 100일 선물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100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사귀는 날짜가 있고 남자 입장에서 사귀는 날짜가 다르다 보면 이제 100일 날짜가 그리고 보통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생일을 음력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해가지고 본인 생일, 솔직히 저는 제 생일도 자꾸 그냥 지나치거든요. 뭐 생일은 그렇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일까지도 신경을 못 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놨는데 오늘 누구 생일이지? 이러고 있으면 열 받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래서 친구가 그런 것들 있잖아. 저 형은 너무 재밌어. 막 기대감을 완전 올려놨다가 딱 갔는데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재미없어서 없게 느껴져요. 기대감이 높아져 버리면 그런 것처럼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대가가 없으면 그때부터 폭발하는 거죠. 열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미리 말해놓고 나 뭐 필요하니까 사줄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 것을 이번에 뭐 해줄까? 하다가 가장 즐거운 생일날 가장 열받는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겠지? 해서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내가 요구하면 훨씬 즐거운 생일이 되잖아요. 저녁에 만나서 외식하자, 뭐 먹자 라고 하면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물론 미리 그렇게 챙겨주는 남편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미리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옆구리 찔러서 저를 받아서 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인 카드는 아주 사소한 거에 디테일한 것도 신경 써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펜타클 9번. 자, 이 펜타클 9번은 제가 별명을 골드미스라는 별명을 써요. 지금은 옛날에 골드미스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던 단어인데 지금은 다 골드미스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는 단어가 돼버렸어.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여성분들 30이 넘어가면 슬슬 노처녀 소리를 이제 듣던 시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이제 여성분들 이제 30이 넘어가면 앞에 노자를 붙이네 안 붙이네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실랭이가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30에 결혼한다 그러면 미쳤니 그렇게 일찍 가게 이래서 막 이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전문직화되면서 그러니까 골드미스의 개념이 뭐냐면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충분한 금전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혼자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통 골드미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결혼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골드미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35 전에 결혼하면 일찍 하는 거고 기본은 35쯤 해야 좀 정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게 이제 뒤에 배경이 포도 농풀이 있는 건 포도는 풍요 되게 풍요롭고 거기에 동전까지 주렁주렁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롭죠. 주인공도 거의 귀족 같은 느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자 장갑을 끼고 자 새인데 저거는 매예요. 매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건을 씌우고 즉 눈을 가렸다라는 거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를 의미해요. 즉 나는 남자를 눈을 가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두건을 벗겨서
즉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날 거야. 즉 나는 상대방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거야의 의미예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뭐 꼭 연애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나는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주도하에 움직이려고 하는.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조금 혼자라는 의미죠. 외롭다. 외로워 죽겠어는 아니죠.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외로워 죽겠어는 아니어도 그래도 혼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펜타클 10번. 자, 펜타클 10번은 동전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모습. 자, 여기에는 자, 노인도 나오고요. 강아지와 아이, 부부로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동전이 워낙 많이 뿌려져 있는데 저거를 세피토르라고 해서 지금 타로 책들 보면 이제 생명의 나무라는 형태로 동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형태로. 자, 어쨌든 이 동전은 세상에 뿌려지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산이나 상속을 의미하죠. 이게 노인의 모습에서도 유추가 되듯이 뭔가 유산이나 상속처럼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즉 돈이 들어온다의 개념이 커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죠. 근데 만약에 이 카드 뒤에 아까 봤던 6번 기부 카드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돈이 나가는 거죠. 들어온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부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좋지만 뒤에 붙어있는 카드가 좋은 카드면 굉장히 좋은, 우리 아까 배웠던 에이스 카드가 붙으면 행운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행운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펜타클 10번하고 펜타클 에이스가 오늘의 운세에서 같이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로또를 한번 사볼 필요성이.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면 로또를 꼭 사리라.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은 큰 돈이라는 개념으로 그 중에 유산, 상속, 부동산 뭐 등등등등 그리고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녹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뭐 죽은 카드 같은 거 붙으면 어때요? 뭐 억지로 누군가 죽어서 내가 유산이나 상속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억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큰 돈을 내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너무 좋지만 뒤에 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의 코트 카드. 자, 기본적으로 이 인물들 명칭에 대해서는 다, 자, 페이지는 어린 친구, 심부름꾼. 자, 그래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로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기승전결, 이거는 다 알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펜타클 코트 카드, 궁전 카드들은 대부분 배경이 노란색으로 되게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다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애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은데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인물로 봤으면 그 사람은 되게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냥 포괄적으로 있죠. 자, 이 카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주인공의 모습이 두 손 벌려 동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 얘는 돈밖에 모르나? 아까 구두쇠 카드처럼
구두쇠는 그래도 꽉 쥐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애매해요. 근데 돈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얘는 돈밖에 모르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그렇게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 나 이런 거 되게 바라고 있는데 난 이런 걸 바라고 있어.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게 돈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손 받들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바래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돈은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처럼 써라 이런 표현도 있듯이 뭐 100만원, 1000만원의 그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끼 몇 억씩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인색하게 보지 말고 굉장히 무언가 바라는 게 들어오고 있어? 아니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페이지이기 때문에 뭔가 호기심 어리고 관심이 굉장히 가지고 있어. 굉장한 관심이 있어 이런 표현도 되겠죠. 자, 다음은 기사카드예요. 자, 기사카드는 항상 표현하기를 말의 모습. 자, 이번에 나온 말은 검은색 말이에요. 자, 검은색 말은 어때요? 일단 되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부정적. 그러니까 뭔가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검은색 말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아도 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의 의미가 있죠.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이번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서 있죠. 연애는 어때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도가 안 나가. 이 친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왜?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왜 진도가 안 나갈까? 왜 정체했을까? 같은 기사에서 우리가 지팡이 기사를 보면 지팡이 기사는 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있죠. 즉 그 얘기는 그 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걸 넘기 위해서 이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외부적인 영향은 별로 없죠. 왜? 노란색으로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왜 서 있을까요? 기사의 의도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의 의지에 따라서 기사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 앞으로 갈까? 아니야. 이쯤에서 돌아갈까?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좋은 말로는 이제 되게 신중해라는 표현을 쓰죠. 되게 신중한 모습. 뭐 신중한, 진중한, 뭐 믿을 수 있는, 꿈쩍 안 하고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결정장애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는 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연애에서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럼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나는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나 말고 상대방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지만 말은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라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딱 나오면 자기도 별로 지금 결혼까지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펜타클 퀸. 자, 어쨌든 풍요의 여왕이에요. 되게 풍요로운 모습. 자, 근데 이 카드가 봤을 때 퀸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조금은 시무룩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우울하고 슬퍼의 키워드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연애든 일이든 이 카드가 딱 나오면 뭔가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을 해요. 왜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밝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만족하는 표현은 아니야. 근데 원하는 건 손에 들어왔다는 느낌은 좀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뭐에 만족하지 못할까 해서 다른 상징들을 분석을 해보면, 자, 토끼는 보통 다산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다산은 임신과 연관이 돼 있죠. 거기에 의제에 보면 아기 천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임신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염소머리가 있잖아요. 자, 염소는 악마도 염소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욕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욕망. 그래서 보통 성적인 욕망을 염소는 대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욕망이니까 욕구불만인 거지. 이 여성은 욕구불만인 여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을 미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 검 퀸을 제가 과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과부는 이제 본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쓰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쓰던 말을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더 나쁜 말이죠. 죽은 사람을 따라 죽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을 미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차돌 같은 벨 같은 거 딱 쓰고 있으면 미망인, 장례식에서, 즉 미망인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유산을 받아야 돼. 상속을 받아야지 미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안 그러면 미망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 그래서 큰 차이점은 과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생활력이나 의지가 강해서 개척하려는 사람의 표현이 좀 강하고요. 미망이라고 한다면 좀 연약하고 무언가 의존적인 의미가 되게 강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펜타클 퀸을 제가 미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의 키워드가 같이 존재하거든요. 혼자라서 외로워. 그래서 뭔가 우울하고 슬퍼. 이런 느낌을 이 카드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펜타클 킹. 자, 펜타클 킹은 풍요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대변하는, 그림에서도 자 이렇게 보면 의자의 소, 자 소는 대지를, 황소는 대지를 상징을 해요. 즉 물질과 풍요를 대변하는 게 황소예요. 옷에 보면 포도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도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의 왕, 펜타클 킹이니까 풍요의 왕, 풍요. 그래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사람.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멧돼지 같은 거 발로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누구든 밟고 이겨내는 사람, 뭐 이런 표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림에서 이게 한 가지 흠은 뭐냐면, 자, 위에는 노랗고 굉장히 밝은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두워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되게 무표정한 느낌? 그렇다 보니까 좀 밝은 성격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 그런 걸 빼놓고는. 그리고 이 펜타클을 볼 때, 이 동전을 이제 손에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 펜타클, 우리가 고민 걱정할 때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 걱정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은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어때요? 위에서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걱정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자, 그런데 펜타퀸은 어때요? 떠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고민을 끌어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안 좋고요. 자, 이 카드는 고민을 들고 앞으로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기사는 어때요? 아니, 페이지는 하늘에서 갑자기 고민 덩어리가 딱 떨어졌어. 이걸 어떡하지?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펜타클은 꼭 금전이 아니라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민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거고, 이거는 고민이 많더라도 위에서 누르고 있죠. 고민을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모습, 고민거리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이거는 그러니까 나눠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펜타클을 고민이라고 체언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고민거리로 저울질하고. 이거는 신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 고민의 시작도 되는 거죠. 검 자체도 결단의 시작이지만 스트레스, 고민의 시작을 의미하듯이 펜타클도 역설적으로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걱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78장을 다 끝냈어요. 자, 이제 타로카드 78장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는 카드가 있으면 안 되죠. 다 아시죠?